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예전부터 사회적 이슈라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 더 큰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 화두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바로 프리터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프리터족은 말 그대로 자유 프리와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르바이터의 합성어로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자유롭게 정규직을 구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 삶을 살면서 내 시간을 쓰면서 아르바이트로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신종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화했다 해도 프리터족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훗날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뻗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페 창업, 블로그, 디지털 노마드, SNS에선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일단 알바하면서 준비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몇 년을 그냥 보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짙어지고 이런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신조어가 생길 만큼 사회 이슈가 되어버린 바로 이 프리터족. 오늘은 늘어가고 있는 이 프리터족에 대해서 좀 말해보고 사회 현상들에 대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 우리는 내가 지금 프리터족이라면 이것을 조금 탈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프리터족, 자유의 대가일까요? 아니면 빈곤의 예고편일까요? 저는 사실 후자가 맞는 것 같은데요. 프리터족이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영어의 자유로움을 뜻하는 프리와 도거의 노동자를 뜻하는 아르바이터를 합성한 일본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1987년 일본의 구인 잡지인 리쿠르트에서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않고 평생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회인 아르바이터를 지칭하면서 생겨난 신조어라고 하네요. 이후 일본의 버블 경기가 붕괴되고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0년부터 그 뜻이 15세에서 한 34, 34세까지 사람들 중정규 직업을 갖지 못했거나 실업자인 사람을 뜻하는 말로 변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프리터의 개념은 시간제, 파견, 용역, 재택 노동자로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아니면 비경제활동 인구인 가운데 취업 준비자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20대, 30대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들린다고 합니다. 정규직은 답답하다. 난 내 시간을 갖고 싶다. 내 자유를 갖고 싶다. 직장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난 충분히 아르바이트로도 충분해. 나는 내 삶을 주도하고 싶지. 회사에 영혼 팔면서 다니고 싶진 않아. 뭐 이런 말이 많이 한다는데요. 그냥 들어보면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 같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멋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정말 물려받을 거 있고 잘 사는 거 아니라면 결국 힘없는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생계를 이어가야 할 텐데 빨리 돈 벌어 모으거나 투자하지 않고 온갖 이유를 대며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난다고 하니까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전 좀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아르바이트만 하는 게 결국 내 자신에게 미래까지 있는지 말이죠. 프리터족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정말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체념한 걸까요? 그 의미를 정말 심도 있게 자신이 프리터족이라면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프리터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아마 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MZ세대는 직장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하죠. 이 삶의 의미가 참 뭔지 항상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막상 입사하면 현실은 시키는 일만 반복되고 상사의 기분에 따라 바뀌는 일정, 내 성장보다는 회사 실적이 우선시 되는 게 어느 날부턴가 현타가 오고 번아웃이 오는 것이죠. 결국 이게 나인가 하며 자아 정체성의 혼란까지 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께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사업을 해서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장이라면 사장이면 번아웃이 안 올까요? 그냥 내 마음대로 출퇴근하고 직원들 일 시켜놓고
자신은 골프만 치다가 오는 상상만 하고 계신가요? 사장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마인드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장일수록 더 바쁘고 더 신경 쓸 게 많고요.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더 번아웃도 자주 올 겁니다.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서 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삶의 의미를 찾아 안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에 대한 거부감은 결국 내 자신에 대한 핑계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요. 아무래도 정규직의 불안정성이겠죠. 알바몬에서 나온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46%, 45%나 프리터족이 많았고요. 제일 많은 게 20, 30대였고요. 남성, 여성과 비율로 따지고 보면 남성도 많지만 여성이 남성보다는 조금 프리터족 비율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의 불안정성이라는 건 사실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니겠죠. 예전에 정규직 이꼬르 안정이었지만 요즘은 정규직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퇴사하면서 재취업도 어렵고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내 시간을 갖자 흐름이 생긴 거죠. 하지만 이는 꼭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 문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고요. 사회적 문제 관점으로 바라보면 첫 번째, 기업들의 기업 구조 조정. 이 기업 구조 조정이 일상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전엔 정리해고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좀 일어났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업의 한 전략의 일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비용 절감, AI, 자동화 도입, 글로벌 경제 악화,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일상화가 되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 2024년 LG전자는 실적이 좋아도 희망퇴직을 단행했고요. 2024년 쿠팡은 흑자를 냈지만 IT 직군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즉 성과와 상관없이 잘릴 수도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정규직으로 있는다고 해서 퇴사 후 커리어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특히 40대 이후 이직 시장은 직무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연봉이 높은 사람은 기피하고 최신 기술 격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상당히 폐쇄적인 고용시장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도 크다. 정규직의 불안정성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지식은 있지만 시장이 원하는 인재가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능력이 되지만 시장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러니까 꼭 정규직으로 목매면서 다닐 필요가 있냐라는 인식의 흐름들이 퍼지게 되는 거고 프리터족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창업에 대한 환상이나 디지털 노마드에 대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환상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 인스타 보면 카페 차린 청년, 디지털 노마드, 인플루언서 뭔가 다 자유롭고 멋있어 보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만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해보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하지만 준비만 하다가 5년, 10년이 훅훅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무엇을 한다고 해놓고 준비만 하고 시간을 보낼까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지연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쓸 겁니다. 바로 도전한다. 아니면 지금 준비 중에 있어. 준비 중이라는 단어를 잘 쓰는 것 같은데요. 도전은 안 했고 그리고 하자니 좀 그렇고 가장 지금 잠깐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고 적절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단어들은 도전 중, 준비 중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준비 중에 있다면 자신을 안정감 있게 포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목표를 세워놓았다라고 하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은 두려우니까 시작보다는 준비라는 단어를 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월을 보내고 나서
뒤돌아보면 5년, 10년이 지나쳐 있고 프리터족이 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창업을 하거나 디지털 노마드가 되거나 하는 일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엄격한 현실의 기준을 자신에게 들이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디지털 노마드 블로거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 글을 매일같이 한두 개씩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블로그 글을 한두 개 올리고 포기를 대부분 하죠. 100개 이상 블로그 글을 만들고 시작하겠다라는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프리랜서로 돈을 벌고 싶다면 진짜 시작은 계약서에 도장 찍고 돈을 일부 받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진정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계약하고 수익을 해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엄격한 현실의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기준이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프리터족은 그러면 월 평균 수입이 대체 어떨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도 월급이 짜다라고 하는데 아르바이트가 아무리 일일 평균 최저시급이 높여졌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는 아르바이트입니다. 그걸로 엄청난 부를 누릴 수는 없겠죠. 당연히 대한민국 비정규직 평균이 월급이 165만 원이라고 합니다. 24년 기준이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낸 통계 자료고요. 프리터족은 이보다 더 낮은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아르바이트생이니까 딱 한 3시간, 4시간씩만 하루에 근무를 하고 끝내다 보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만약에 165만 원이라고 친다면 대체적으로 20, 30대 혼자서 사는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상경해서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의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월세 나갈 거고요. 그리고 교통비 50만 원 정도 잡고 통신 기타비 20만 원 정도 잡고요. 그 월세 4, 50만 원 잡고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사실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적금, 투자, 여행, 그건 어쩌면 다음 생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프리터족이라면 시간이 상대적으로 직장인보다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OTT 구독은 또 필수이겠죠. 이런 비용까지 누리기에는 매우 한정적인 수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터족들이 왜 프리터족을 하느냐? 사실은 이들의 관심사는 월평균 수입보다는 시간에서 갖는 자유로움을 더 중요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프리터족의 일본의 월평균 수익은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사실 대한민국하고는 비슷합니다. 엔화로 따져서 그렇지 이걸 환산하고 물론 시간 대비 또 틀리겠지만 대충 일하고 나면은 165에서 200만 원 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때 23년도인가요? 그 인터넷에서 일본 맥도날드 급여 명세서를 올린 사람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돈을 준다고 하네요. 일을 하고 나면. 자, 지급 총액은 378만 원을 준다고 하네요. 얼핏 요거만 보면은 또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액수에만 지금 꽂혀서 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액수의 다른 이면을 보자고요. 액수가 아닌 근무 시간, 근무 일수, 환경 이런 거를 보고선도 이 액수가 납득이 간다고 그리고 많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규직을 일단 구하게 되면 정규직이랑 아르바이트랑 뭐가 다를까요? 바로 월차의 개념이 좀 다를 겁니다. 정규직은 내가 안 나와도 유급 휴가라고 해서 결국 휴가를 쓰고 쉬어도 결국 나는 그 한 달치의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나오지 않은 만큼 월급이 깎이죠. 시급제로 하니까요. 두 번째,
사실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직장에서는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매 초까지 엄청 열심히 일하면서 있진 않죠. 사실 딴짓도 하기도 하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을 키면서 일을 합니다. 대충 일할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그리고 아예 일을 안 할 수도 있고 친구랑 뭐 톡하면서 놀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몰래 OTT 보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넷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열심히 일한 날도 있겠지만 뭐 이게 섞입니다. 그러면 사실 한 달 동안 놓고 본 딱 근무만 시간만 놓고 보면 내 근무 시간이 얼마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제 지인도 뭐 맥도날드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결과 그 노동 환경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빡세다고 합니다. 정말 잠깐 앉아서 쉬는 것도 눈치를 엄청 주고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 햄버거 집뿐만 아니라 커피숍 같은 경우에도 엄청 청소도 많이 시키고 뭐 이것저것 닦는 것도 많고 눈치도 많이 주고 그리고 대타도 많이 떼어야 되고 주말에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사실 370만 원은 내 몸이 부서져라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런 조건을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은 378만 원이 많다고 느껴지실까요? 저는 그거를 지금 프리터족이시라면 이 액수만 보지 말고 정말 이런 조건들을 한번 따져서 잘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프리터족 생활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커리어가 단절될 겁니다. 이력서에 쓸만한 커리어가 없어진다는 거죠. 왜냐? 계속 알바만 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선 직장 적응력이 낮음으로 인식을 하겠죠.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정규직 전환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자유는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에 오히려 몰리는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현실을 왜곡해버립니다. 프리터족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지금 선택한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규직을 못 구해서 프리터가 된 사람도 있고요.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서 집에서 생활비 받고 있기도 하고 언젠간 뭘 하겠지라며 목표 없이 시간만 흘러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유예된 실패일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일반화하는 건 아니지만 프리터족 생활이 길어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삶을 찾아 떠난다고 하죠. 자유로움이 좋다는 프리터족. 그렇다면 프리터족의 미래는 있을까요? 일본은 이미 앞서서 보여줬죠. 일본이 프리터족의 원조이니까요.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엄청난 수의 프리터족이 생겨났죠. 엄청난 수의 프리터족이 생겨났습니다. 일본의 40, 50대 중년 무직자 수 약 100만 명이었고 이들은 제대로 된 직업 경험도 없고 연금도 적고 부모님 사망 후에는 완전히 빈곤축으로 전락합니다. 이른바 8050 문제라고 해서 80대 부모가 50대 백수자식을 부양하는 사회 문제가 이슈됐죠. 한국도 지금 일본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현재 프리터족에 속하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탈출할 수 있도록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탈피가 가능합니다. 프리터족을 졸업하라는 게 꼭 취업을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의 생계수단이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이 아니라 주된 업으로 벌 수 있는 모든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떤 잡을 구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프리터족을 벗어나는 방법은 취업이다 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프리터족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지금의 프리터를 목표와 이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2년 동안 알바를 하면서 영상 편집을 익히고 있다면 3년 차에는 프리랜서로 한번 전환을 해보라는 거죠. 일정, 수입 목표, 경력 목표를 세워서 말이죠. 두 번째로는 돈 안 되는 경험은 되도록 줄이세요. 커피 알바, 편의점 알바, 단기 행사 알바. 단기적으로 돈벌이는 되겠지만 자산은 안 쌓입니다. 최소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알바, 포트폴리오를 남길 수 있는 일, 디자인 업무 같은 거 있죠. 연결고리가 생기는 일, 이런 걸 해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돈이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액수적인 돈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의 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되지 않는 경험을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산이 올라가는 구조를 빨리 만들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프리터족이 아니더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꼭 젊은 나이에 취업 전에 되는 것도 아니고 프리터족이 취업 후에 퇴사하고 나서 되는 것도 아니죠. 명예퇴직하고 나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프리터족은 정확한 시점이 없습니다. 내가 번아웃 될 때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와서 쉬더라도 소득이 생기는 구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분명 그것은 번아웃이 끝난 후에 프리터족들이 될 뻔한 자신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하면 저는 적어도 프리터족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쯤 되면 프리터족들도 할 말이 있겠죠? 꼭 그렇게 삶을 돈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할까요? 삶에는 의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좋아하면서 제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나이 먹고 후회하는 것보단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요즘 돌아가는 사회를 보면요.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돈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변기 내리는 것도 다 돈입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방구석에서 자녀들과 뜨끈하게 있을 수 있는 땅바닥 뜨끈하게 데우는 것도 다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열심히 삶을 갈아가면서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또 삶의 의미를 몰라서가 아니라 돈 외에도 의미 있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이유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어도 직장 상사가 꼴보기 싫어도 영혼을 갈아가면서 돈을 버는 이유죠. 삶의 의미는 나중에 돈을 벌고 모으고 여유로워지면 그때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시길 바랍니다. 준비만 하는 사람은 절대 시작 못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준비와 실행 그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꼭 넘으세요. 그 벽을 넘지 않으면 당신의 꿈은 그냥 내뱉고 다니는 말버릇이 될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